올해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선거인데요. 여당인 공화당은 국정 동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와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죠.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요. 트럼프로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신하지 않게 전략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이라고 할 때는 광의 통화 M2를 말하는데요.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예금 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협의 통화 M1에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을 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지칭할 때는 광의 유동성 L을 말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총 통화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유동성 LF에 비금융기관인 정부와 기업 등이 발행한 국공채, 회사채 등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화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때의 통화량에 대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도 금리 인상 초기에는 장기금리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하거나 큰 폭으로 인상하면 장기금리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의 수요가 증가해서 장기금리가 내려갑니다.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긴축 기조를 수용하면서도 대규모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취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는 통화량 M2는 억제했다는 말이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통화량 M2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지출을 위해서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의 유동성 L에서 돈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통화량은 억제하면서 유동성은 확장시킨 것입니다. 코로나 때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이나 국채를 사는데 일정 부분 자본 확충 의무에서 국채 매입 부분은 빼주었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돈으로 틀어막았죠. 그러다 2021년도에 SLR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돈들이 은행 예금으로 가는 대신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대부분 안전한 단기 채권, CD, CP 등의 1년 만기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로 갔습니다. 이 MMF는 연준의 온 RRP에 예치됐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기 때문에 신용 창출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실물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통화량 M2 관점에서도 포커싱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워시나 베센트는 생산성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케빈 워시가 말하는 AI로 인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입니다.
큐티를 하지만 광의 유동성 L을 죽이지 않되 광의 통화 M2를 풀 것입니다. AI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해줄 룸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유동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일기예보로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 돈이 마를지 넘쳐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TGA 잔고입니다. TGA는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해둔 현금 계좌로 정부의 거대한 현금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면, 즉 TGA 잔고가 증가하면 시중에 돈이 마르고, 수위가 낮아지면, 즉 TGA 잔고가 감소하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TGA 잔고의 변화는 시장의 유동성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TGA는 말 그대로 미국 정부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며 주거래 통장입니다. 모든 세금 수익과 국채 발행 자금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모든 정부 지출이 이곳에서 나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좌가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인 연준에 직접 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위치 때문에 TGA 잔고의 모든 변화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낳게 됩니다. TGA 잔고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흡수되므로 QT를 하는 것처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TGA 충격을 완화해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온 RRP, 즉 영래포 잔고입니다. 온 RRP는 MMF 등이 연준에 단기로 돈을 맡겨두는 창구인데요. 일종의 유동성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A와 RRP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TGA 잔고를 늘릴 때 MMF가 온 RRP에 주차해둔 현금을 빼서 신규 국채를 매입하는데요. 이 경우 돈은 연준 대차대조표 내부에서 온 RRP에서 TGA로 계좌 이체만 될 뿐 시중 유동성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충격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O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증액됐습니다. 국채 발행을 5조 달러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뒤 연준의 TGA 잔고가 3천억 달러에서 11월에 1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2026년 2월에는 9천억 달러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재무부의 돈이 늘어난 것이죠. 2월 미국의 세금 환급이 3천억 달러나 되는데도 말이죠.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엄청 했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돈만 쌓아놓고 아직 쓰지 않고 있다. 시중에 자금이 말랐으니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토막이 났어요. 미국의 주가도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왜 돈이 넘쳐나도록 있는데 돈을 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개인 재산의 6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금융자산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돈을 풀어 주가를 끌어올려 놓으면 총알이 다 떨어져서 그때 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베센트는 생각하겠죠. 선거의 최적인 상황에서 돈을 풀자. 그럼 주가도 오르고 미국 선거권자들의 등이 따숩게 됩니다.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가가 오릅니다. 투표를 할 개미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정부가 TGA 잔고를 시중에 뿌리면 비트코인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돈을 뿌리고 물가가 오를 때까지는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베센트는 5월부터 시중에 돈을 뿌리겠다고 대놓고 예고를 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난 이유는 시중 유동성이 말라버린 것도 있지만 작년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고 나서 아직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에 이자를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일 코인에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러 유동성 입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미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어 달러 유동성을 창출해 왔는데요.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미 국채를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도 문제고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죠.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외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국채 발행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것을 우회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적립화시켜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만일 MMF도 이에 대한 적립이 없이 그냥 은행에서 MMF로 갔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붕괴가 돼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를 통해서 지금은 공조하게 됐습니다. 금리를 갖고 이 제도를 만들어낸 미국은 그래서 금융왕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자 문제가 적립화돼서 상반기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트로 달러를 대체하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이게 제도화가 되면 이쪽으로 점점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코인 값이 오를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 달러에 연동해야 되고 또는 미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된다. 이러한 명제가 적립화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매개체로 기능하는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 통화량 M2, TGA, RRP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미국 유동성과 미 중간 선거에 관련한 숨겨진 의도 등을 공부해 봤습니다. 내용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어서 조금 어렵겠지만 몇 번씩 들어보시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상반기에는 유동성이 풀릴 것이란 점이에요. 그럼 미 주가도 코인도 오를 테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